병원이 말하지 않는 혈압약의 진실. 저는 69세 내과 전문의 김규삼입니다. 40년 가까이 진료해온 수많은 환자들이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약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 없이도 혈압을 낮추는 구체적인 3가지 실천법과 병원이 알려주지 않는 혈압 관리의 핵심 원리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혈압 관리에 관한 아주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욱 유익한 정보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병원에 가면 혈압 수치를 측정하고 높으면 약을 처방받습니다. 약을 복용하면 수치는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약이 듣지 않거나 약을 늘려야만 유지가 되고 점점 숨이 차고 어지럽고 피곤한 날이 많아지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약은 혈압 수치를 일시적으로 조절할 뿐 혈압이 올라간 진짜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좁아진 혈관, 염증이 쌓인 혈관, 탄력을 잃은 혈관. 이 혈관의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에 심장은 더 세게 피를 밀어내고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약은 이 숫자만 눌러줄 뿐 혈관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였던 72세 박정순 어르신은 매일 2알씩 혈압약을 드시고 있었지만 늘 머리가 무겁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하나 더 늘리자고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혈압이 높아서가 아니라 혈관이 약해졌기 때문에 숨이 차신 겁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혈압약을 장기 복용한 환자 중 60%가 여전히 뇌졸중이나 심장병 같은 합병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약이 수치를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근본 원인을 방치한 결과입니다. 병원은 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원은 약을 처방하는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말하긴 어렵고 시간도 없으며 환자도 듣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빠르고 단순한 해결책인 약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약을 줄이거나 끊고도 건강을 회복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볍게 움직이고 식단을 바꾼 것입니다. 이 단순한 3가지를 통해 혈압은 자연스럽게 내려갔고 몸은 스스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 3가지 비밀을 여러분께 순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변화와 함께 여러분도 당장 따라할 수 있는 일주일 실천 루틴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약 하나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약을 먹어도 혈압이 오르는 이유.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데도 혈압이 계속 오르고 약이 점점 늘어나고 몸은 나아지지 않는 이유.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내가 약을 잘못 먹었나? 체질이 안 맞나? 생각하지만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바로 혈압약은 수치를 낮추지만 몸의 상태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혈압은 숫자 이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좁아진 혈관, 굳어진 혈관, 염증으로 부은 혈관. 이런 혈관 상태는 약 한 알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혈압이 14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알고 있고 병원은 이 수치를 낮추기 위해 약을 씁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낮춘다고 해서 심장에 가는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혈관 벽이 여전히 딱딱하고 좁다면 피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심장은 더 강하게 뛰어야 하죠. 결국 혈압 수치는 낮아졌지만 몸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68세 이준석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혈압약을 10년 넘게 드셨지만 최근 들어 자주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은 135로 정상이었지만 심장의 부하가 커져 있었고
손발 말초혈관에는 피가 잘 돌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단순했습니다. 약은 수치를 잠시 누르는 마스크일 뿐 혈관을 씻는 게 먼저입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물을 조금 더 마시기 시작했고 저녁마다 제자리 걷기 5분을 실천하셨습니다. 3달 뒤 같은 수치인데도 숨이 덜 차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약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약은 필요한 시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약에만 의존하고 생활 습관을 전혀 바꾸지 않으면 몸은 점점 더 약에 길들여지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게 됩니다. 이걸 수도관에 비유해 볼까요? 물이 약하게 나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압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배관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수압을 아무리 올려도 안에 이물질이 많으면 소용없죠. 혈관도 똑같습니다. 약으로 수치를 조절해도 혈관 안이 막혀 있으면 심장은 여전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은 혈압을 억제할 수는 있어도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몸이 스스로 혈압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아주 단순합니다. 물을 자주 천천히 마시는 것, 혈액을 묽게 만들고 혈관에 가는 압력을 줄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가볍게 움직이는 것, 팔을 돌리고 천천히 걷고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놀랍도록 반응합니다. 세 번째는 음식을 바꾸는 것, 짠 음식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와 불포화 지방을 늘리는 것,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몸은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혈압 수치만 보셨다면 이제는 몸의 신호와 혈관의 상태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다음 영상에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비밀, 물이 혈관을 어떻게 씻고 혈압을 어떻게 낮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상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물 루틴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비밀, 물이 혈관을 씻는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약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조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물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나 커피도 마시고 국도 먹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건 체내 수분 공급과는 다릅니다. 깨끗한 물을 천천히 자주 섭취하지 않으면 혈액은 점점 진해지고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피는 물입니다. 혈액의 90%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는 끈적해지고 심장은 이 진한 피를 밀어내기 위해 더 강하게 수축합니다. 결과적으로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68세 김은자 어르신은 물을 하루에 2컵 정도밖에 안 드셨습니다. 그 대신 커피, 주스, 국물, 찌개 위주의 식사를 자주 하셨죠. 늘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손이 붓고 혈압도 150 이상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아주 간단한 실천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 물 한 컵, 오후 3시쯤 물 한 잔, 취침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한 잔, 그리고 하루 총 6에서 8잔의 물을 소량씩 자주 드시도록 한 것입니다. 3주 후 어르신의 혈압은 130대 중반으로 안정됐고 몸이 덜 붓고 머리가 맑아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을 한꺼번에 마시면 몸에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아침 물 한 잔은 자고 있는 동안 응고된 피를 풀어주고 심장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식사 전 물 한 컵은 식욕을 조절하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상승을 막아줍니다. 물을 마실 때는 가능하면 미지근한 물이나 체온에 가까운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위장을 자극하거나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킬 수 있으니 피해 주세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수분은 단기 효과보다 지속적인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 마시기를 하루 이틀만 해보고 별 차이 없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혈관은 꾸준히 씻어내야 맑아지고 압력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안내합니다. 냉장고에 포스트잇 하나 붙이세요. 오늘 물 8잔, 아침 1잔, 식전 1잔, 오후 1잔, 자기 전 1잔. 이 메모 하나가 여러분의 혈압을 되돌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실 때는 그냥 넘기지 말고 한 모금씩 천천히 드셔보세요. 입안을 적시고 삼키고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마시는 의식적인 물 마시기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혈압 조절에 더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비밀 물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약 한 알 분량의 혈압 강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비밀, 움직임으로 혈관을 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걷기, 팔 돌리기, 발 담그기처럼 아주 쉬운 방법들로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을 낮춘 사례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 움직이면 혈관이 열린다. 혈압이 높은 분들에게 가장 권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움직이세요. 단 무리하지 마시고 꾸준히요.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도 있고 무릎도 아픈데 무슨 운동을 해요. 걷기 힘들어서 집에만 있어요. 하루에 집안일도 하는데 그게 운동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혈관을 깨우는 데는 작고 단순한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 10분, 팔 돌리기 5분, 발 담그기 15분. 이렇게 작은 움직임이 굳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최상호 어르신은 혈압약을 10년 넘게 드셨지만 늘 혈압이 150대를 넘나들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지만 다리가 자주 저리고 아침마다 손이 붓는 증상을 호소하셨죠. 제가 권한 건 아주 간단한 루틴이었습니다. 아침에 의자에 앉아 팔 돌리기 50회, 오후에 제자리 걷기 5분,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15분, 잠자기 전에는 의자에서 종아리 들기 10회. 어르신은 처음에는 이걸로 되겠어요? 하셨지만 2주 후 혈압이 140대로 안정되기 시작했고 한 달 뒤엔 손 저림이 사라지고 잠도 더 잘 와요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움직이면 혈액이 흐릅니다. 혈액이 흐르면 혈관이 탄력을 회복합니다. 혈관은 고무줄처럼 쓰지 않으면 굳고 딱딱해지지만 자주 움직이면 스스로 확장되고 수축하며 생기를 되찾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발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어 자율신경이 안정되며 혈압이 내려갑니다. 또한 가벼운 상체 운동은 심장보다 위쪽의 혈류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팔을 돌리면 어깨 주변의 림프순환이 좋아지고 목과 머리로 가는 혈류가 개선돼 두통과 어지럼증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움직이는 하루 루틴. 아침. 의자에 앉아 팔 돌리기 50회. 목 스트레칭 좌우 10초씩. 낮. 식사 후 제자리 걷기 5분. 창문 열고 심호흡 3회. 저녁.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15분.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10회. 벽 잡고 종아리 들기 10회.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 하루 30분 헬스장 가는 것보다 매일 5에서 10분씩 반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다시 써달라고 말이죠. 움직이지 않으면 혈관은 굳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만 움직이면 혈관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의자에서도, 심지어 누운 채로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움직임은 약보다 빠르고 부작용 없는 최고의 치료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비밀, 식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음식을 줄이고 어떤 음식이 혈관을 씻어주는지
그리고 실제로 식단 하나로 혈압을 낮춘 분들의 사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비밀 식단 하나로 혈압을 되돌리는 법. 혈압을 낮추는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식단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식사 한 끼 때문에 수년간 먹은 혈압약의 효과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식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염분이 많고 흰 쌀밥 중심이며 반찬이 짜고 자극적이라는 점입니다. 국, 찌개, 젓갈, 김치, 간장조림. 이 모든 음식은 짠맛에 익숙해진 입맛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주 먹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혈관의 염증과 압력을 누적시키는 식습관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혈압약을 먹는다고 해도 근본 원인이 그대로기 때문에 몸은 계속해서 고혈압을 기억하고 심장은 더 세게 피를 밀어내야 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70세 임정순 어르신은 하루 3끼를 전부 흰 쌀밥과 국물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아침은 북어국, 점심은 간장 불고기, 저녁은 된장찌개와 김치. 혈압약을 2알씩 드시면서도 늘 150대를 벗어나지 못했고 붓기와 투통, 숨참이 잦았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권한 건 한 가지입니다. 하루 한 끼만 식사를 바꿔보자. 흰쌀 대신 현미밥, 국물 없이 채소 반찬 2가지, 샐러드 앤 드레싱 대신 들기름 한 숟가락, 과일은 사과 반개 정도. 이 식사를 매일 아침 한 끼만 적용하셨고 2주 만에 혈압이 130대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약을 하나 줄였고 부기가 빠지고 살도 2kg 정도 빠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현미는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로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혈관 내 기름기를 흡착해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채소는 칼륨이 풍부해 과도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며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벽의 염증을 줄이고 유연성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일은 수분, 식이섬유, 천연당분을 함께 공급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과식을 예방해 줍니다. 이 식단은 단식이나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그저 몸이 필요로 하는 진짜 영양소를 주고 혈관에 부담을 주는 요소를 줄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한 번에 모든 식단을 바꾸려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루 한 끼, 일주일에 3번만 바꾸는 것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바꾸다 보면 입맛이 바뀌고 몸이 가벼워지고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도 줄게 됩니다. 제가 권하는 아주 실천 가능한 식단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건강 식단 루틴. 아침, 현미밥 나물 반찬 2가지 사과 반개. 점심, 국물 줄이기 나트륨 적은 반찬. 과일 대신 방울토마토, 오이 등 생채소 간식. 저녁, 들기름 뿌린 샐러드 한 접시. 국물 없이 구운 생선 또는 두부. 이렇게 하루 한 끼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압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이 식단이 어렵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이 기억하는 맛은 바뀌고 혈관은 점점 더 맑아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약은 혈압을 낮추지만 식사는 혈관을 치료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아침 식사 한 끼라도 현미와 채소로 바꿔보세요. 몸이 반응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비밀을 종합해 하루 10분 일주일 실천 루틴으로 정리해드리고 약 없이 혈압을 낮춘 실제 사례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주일 실천 루틴 하루 10분 혈압이 바뀝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소개한 3가지 실천 비밀, 즉 물, 움직임, 식단을 바탕으로 구성된 하루 10분 일주일 실천 루틴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약 없이 혈압을 안정시키고 몸을 회복하는 데 실제로 큰 효과를 보였던 방법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혈압 낮추는 일주일 루틴. 1일차 물 습관 만들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 물 1컵, 오후 3시쯤 1잔, 취침 전 미지근한 물 1잔, 하루 총 6잔에서 8잔 분산해서 마시기. 냉장고나 물병에 오늘 물 8잔 메모 붙이기. 2일차 움직이기 시작하기. 아침 의자에 앉아 팔 돌리기 50회. 점심 후 제자리 걷기 5분. 저녁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15분. 자기 전 누운 자세에서 종아리 들기 10회.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혈류가 달라집니다. 3일차 식단 한 끼 바꾸기. 아침 식사를 현미밥 나물 과일 사과 반 개로 구성. 점심과 저녁엔 국물 줄이기, 간식은 오이, 방울토마토. 식단 일기를 짧게 적어보는 것도 추천. 4일차 반복 루틴 그리고 감정 조절. 물, 움직임, 식단 루틴 복습. 잠들기 전 5분간 폭식 호흡. 좋아하는 음악, 창밖 풍경 감상.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을 자극해 혈압을 올립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혈관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이렇게 4일 동안 물과 움직임, 식단과 감정까지 점검하며 하루에 단 10분씩만 실천해도 혈관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고 몸은 놀라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나머지 3일간 루틴과 함께 실제로 이 루틴을 실천해 약을 줄이거나 끊고 건강을 회복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천 결과 약 없이 혈압을 낮춘 사람들. 앞선 4일간 실천 루틴을 따라오셨다면 이제 남은 3일 동안은 몸의 변화에 집중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5일차부터 몸이 가볍고 붓기가 빠지고 아침 혈압 수치가 확연히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머지 3일 루틴과 함께 실제 변화 사례를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5일에서 7일차 루틴. 5일차 가족과 함께하기. 가족과 함께 산책 15분. 물 마시기나 식사 습관을 가족에게도 공유.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스트레스 낮추기. 건강은 함께할 때 더 오래 유지됩니다. 6일차 내 루틴 찾기. 물, 걷기, 식단 중 내가 가장 잘한 항목 체크. 실천이 어려웠던 부분은 과감히 수정. 나에게 맞는 지속 가능한 루틴으로 조정. 7일차 변화 기록하고 정리하기. 일주일간의 실천을 캘린더에 표시. 수치 변화, 몸 상태, 기분 등을 짧게 메모. 건강은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실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2세 조영자 어르신은 혈압약을 15년간 복용하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위 루틴을 3개월간 지속하셨습니다. 하루 8잔의 물, 팔 돌리기 운동, 아침 현미밥 한 끼를 실천한 결과 혈압이 120대로 안정되고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도 기능이 향상됐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조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약 없이는 불안했는데 이제는 내 몸이 혈압을 조절해 준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 어르신이 바꾼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 10분 단순한 루틴 하나하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약은 의사에게 받지만 건강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수십 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을 하루씩만 쌓으면 혈압은 여러분의 손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지금 댓글에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가족, 친구, 이웃 중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이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음식, 혈압을 자율신경으로 조절하는 호흡법, 잠만 잘 자도 혈압이 내려가는 수면 루틴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꼭 구독해 두시고 알림도 설정해 주세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혈관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이 순간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